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그 다음에 저희 생각을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본처 본남편이 애인보다 좋은 10가지 이유입니다. 아, 예. 제가 이제 변호사 이제 경력이 이제 뭐 16년이 이제 넘어가고, 또 저와 이제 같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여태까지 진행한 사건 하면은 한 대략 한 1000건 정도, 그 내외가 될 거예요. 일반 민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외도, 뭐 부정행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내연이랑 바람 핍니다, 반대로 아내가 내연남아 바람 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굉장히 상담도 많이 하고 이혼까지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이거든요. 아, 이 아내가 이런 내연남 만나는구나, 반대로 남편은 이런 내연녀 만나는구나. 그럼 나중에 이혼 소송하면 본처와 본남편 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런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처와 본남편, 내연녀 내연남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간의 특징, 결론은 어쨌든 본처와 본남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재밌죠, 오늘 주제. 자, 그럼 공 기사님이 애인보다 본처 본남편이 좋은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단락별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1번. 네. 본처 본남편은 같이 고생한다. 네. 애인은 고생하면 떠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조강지처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이 신혼살림할 때 뭐 단칸방부터 시작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고생하죠. 남편도 고생하고 아내도 고생하고, 그래서 재산을 읽은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면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애인은 어려웠을 때 같이 나타난 남자예요? 아니면 그 다 성공하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그렇죠. 성공하고 나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같이 한 게 아니에요. 내연남은. 그냥 성공하니까 그 사람이 그게 좋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가요? 본처 본남편은 돈이 없어도 금건절약하고 네. 같이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네. 애인은 돈을 펑펑 쓰고 돈 없으면 도망간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이제 돈을 읽었으니까 조광기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펑펑 써요?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정말 우리 남편이 어렵게 번 돈인데 돈이 생겨도 아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본처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이제 아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인은 어때요? 펑펑 쓰는 거죠. 아니, 자기가 고생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돈 받아서 펑펑 쓰는 거예요. 맨날 백화점 가고 뭐 자기 미용 꾸미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내도 바람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그냥 뭐 젊은 허우대 좋은 남자 만났다. 그러니까 맨날 누나 하면서 나 명품 사줘, 명품 시계 사줘, 뭐 사줘, 그래서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곶감 빼가듯이 그냥 빼가는 거예요. 그게 애인의 특징인 거죠. 근데 애인이라는 거는 이제 뭐 건전한 애인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결혼 전에 이제 뭐 좋아하는 애인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연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처나 본남편은 갑자기 사업하다 어려워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같이 벌려고 하고 그렇죠. 본인이 더 노력해서 벌려고 하고. 그렇죠.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당신이 뭐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또 열심히 할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애인은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떠나요, 그냥. 이 사람이 이제 볼 거 없는 거예요. 이 남자 돈 보고 만났는데 돈 없으면 그냥 떠나요. 자기가 그냥 받은 거는 그냥 갖고 떠난단 말이에요. 연락 두지 않고 떠난단 말이에요. 돈 떨어지면 애인도 떠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본처 본남편은 가정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요구한다. 네. 애인은 자기만을 위한 돈을 요구한다. 그렇죠. 물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를 달라고 하겠죠. 아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인데 남편한테 생활비 좀 주세요. 평범한 가정주부는 생활비 받아서 어디다 써요, 그 돈을? 자녀 양육. 자녀 양육에 쓰죠. 자녀 양육에 가정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애인은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써요? 본인 치장하는 데 씁니다. 본인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하고 어떤 여자가 있다, 또 어떤 아내랑 남편이 있다. 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따로 딴 사람을 차린다. 그럼 거기에 쓸까요? 그 생활비를? 안 써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딴 살림을 차린다. 그러면 거기에 딴 살림에 들어가는 돈은 남자한테 당신이 다 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쓴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본처는 그거를 가정을 위해 쓰고, 애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 네. 본처 본남편은 상대방에게 잔소리 쓴소리도 한다. 네. 애인은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자, 또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넘어가요. 홍의사 집에서 혹시 잔소리 같은 거 이제 듣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저희 와이프는 잔소리 많이 하진 않는데 네. 뭐 주로 여자들이 잔소리를 많이 많이 하겠죠. 하죠. 남편한테. 그러면 잔소리를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술은 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네,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친구들 만나서 술 먹거나 네, 술 먹으면은 술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주말에 가사를 도와주지 않고 네. 늦잠 자고 뭐 이럴 때 게으르게 일찍 이제 부을 때 게으르지 말아라. 그럴 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잔소리 많이 하죠. 네. 근데 잔소리 들으면 잔소리 좋아하는 남자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소리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거의 99%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자, 아내의 잔소리는 99% 듣기 싫어도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위한 거예요. 술 먹지 마세요,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담배 끊으세요, 기분 나빠도 남편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내를 위한 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편과 가정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잔소리라는 내용 잘 들어보세요. 잔소리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고 분석하면 아, 그게 나를 위한 거구나. 왜 우리가 입에 쓰는 약이 그 몸에 좋다고 쓴 소리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A는 어떻게 얘기해요? A는 그 남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죠. 예를 들어서 애인 앞에서 술을 마시고 막 늦게 다닌다. 그럼 A는 뭐라고 할까요? 같이 술 마시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아. 오빠 술 잘 마시네. 멋있어. 남자다워. 귀는 듣기 좋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그건 독소리. 뭐 아내도 마찬가지. 아, 누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잘 나가는 아내분이 있는데 뭐 사업하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남자를 만나는데 호빠 같은 데서 만나는 경우 있어요. 호빠 알아요? 남자 종업원들이 나오는 술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니까 잘생긴 남자들이 막 누나 하면서 막 누나 너무 예뻐 막 그러면은 일단 여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은 기분 좋다. 기분 좋죠, 일단은. 왜냐하면 집에서는 맨날 남편이 구박하는데 전부 잘생긴 남자가 누나 하면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결국 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3. 네, 본처 본남편은 상대방이 아플 때 마음 아파하고 옆에서 간호한다. 그렇죠. A는 아프면 헌신짝 그렇죠. 네. 뭐 아내분이나 남편이 이제 아프면 보통 어떻게 부부는? 병간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크게 나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가지고 막 한 6개월, 1년 동안 계속 병원에 누워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그래서 계속 병간호합니다. 왜? 자기 배우자니까요. 배우자니까.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부부예요. 배우자가 아프면 김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간호한단 말이에요. 뭐 평생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근데 A는 어떨까요? 맨날 만나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그럼 A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떠납니다. 그냥 바로 떠나요. 그 다음에 연락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내연은 누구한테 가요 이제? 돈 떨어지면. 다른 돈 많은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일생인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자, 다음 보자. 4. 본처 본남편은 자신의 욕망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중시한다. 그렇죠. A는 자신의 욕구만 중요시한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우리 인간이긴 다 그런 욕구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럼 결혼했는데 그 욕망 욕구를 다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결혼하면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참고. 자, 다음은 뭔가요? 5. 본처 본남편은 배우자의 외모와 겉모습보다는 그렇죠. 내면의 모습을 사랑한다. 네. A는 겉모습, 조건만을 좋아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서로 이제 뭐 외모에도 이제 끌리잖아요. 자, 근데 홍 이사 결혼하고 나니까 외모 어때요? 아내의 외모. 참 많이 변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연애했을 때 우리 우리 여자분 얼마나 예쁩니까? 잘 꾸미고. 근데 아무래도 임신하면 외모가 변하잖아요. 그죠? 살도 당연히 찌게 될 거고. 처녀 때랑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일반적인 남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가 못생기게 보일까요? 그래도 뭐 자신의 아내니까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죠.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내 아이를 낳아주고 고생하고 이제 늙고 몸매가 변해도 그게 이제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쁘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계속해서 늙어 가잖아요. 맨날 뭐 TV에서 자 박사저 이런 사람 보다가 옆에 남편 보면 어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오징어가 있나?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막 못생겨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오징어 같이 생겨도 그래도 멋있는 거예요. 왜? 부부기 때문에. 자, 근데 A는 어때요? 겉모습만 봅니다. 조건? 겉모습. 돈 많고 뭐 그런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체 뭐 사장이다. 뭐 큰 돈을 벌었다. A를 뭐 만난다. 얼굴 보고 만나는 거예요. 예뻐서. 젊고 예쁘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내연녀도 잘 봐요. 이 사장이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지. 만약에 이 내연녀가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졌다. 그래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 회장이 이제 그 내연녀 이제 버리고 딴 또 젊은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자, 반대로 그 애인이 그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회장님의 돈을 사랑하는 건 돈을 아니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회장님이라는 그 타이틀, 오빠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외모, 뭐 껍데기, 돈, 조건 이걸 사랑하는 내면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죠. 6. 본처 본 남편은 먼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네. A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뒤통수 칠 수 있다.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남편하고 아내는 배신을 해요? 뒤통수 쳐요? 아니요. 안 치죠. 오히려 남편이 잘못하면 그걸 감싸주죠. 아내가 잘못하면 아내 편을 들어주죠. 근데 A는 어때요? 배신을 할까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신해요. 떠날 수 있습니다. 네, 배신해요. 자, 저희가 어떤 경우를 그거 뭐냐면 실제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상간남 사건, 상간녀 사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처인데 남편이 바람폈다 그러면 그 남편하고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네. 반대로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랑 상간남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이 소송을 하면 어쨌든 위기 얘네들은 소송을 당하면 상간남 상간녀 위기 아니에요. 소장 받으면 이거 큰 위기거든요. 본인의 뭐 2, 3천만 원 위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본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만났으면 이 상간남이 뭐라고 뒤통수 치고 아니면 내연녀가 어떻게 뒤통수 칠까요? 소송을 당하면 위기 상황에서. 남 탓을 하겠죠. 자기는 몰랐다. 그렇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꼬셨다. 다 이 사람 잘못이다. 당신 남편 가수 잘해야지. 아내 관리 잘해야지. 왜 남편 관리 잘못해가지고 왜 바람피게 하느냐. 오히려 남 탓을 해요. 자기 빠져나가려고.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뭔가요? 7. 본처 본 남편은 상대방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네. A는 남처럼 생각한다. 그렇죠. 이제 홍 이사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말고 남편 입장에서 이제 처가 부모한테 잘하죠, 굉장히.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오래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부모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저희 아버지와 가족. 가족인 거예요, 이제 가족. 자, 근데 A는 어떨까요? A는 입장에서는 그 남자의 가족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남남이니까. 남남이죠. 그냥 돈만 빨리 받아봐. 오빠 그러니까 이 재력가 이세랑이 이제 바람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력가 이세랑 뭐라고 하느냐? 오빠 부모님한테 빨리 돈 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꼬드긴단 말이에요. 전혀 이제 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뭔가요? 8. 본처 본 남편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다. 네. A는 이기적이고 항상 남 탓을 한다. 그렇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소중하죠. 자, 근데 결혼했는데도 계속 이기적이면 어떨까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결혼 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탈. 이타적이고 이타적인 상대방한테 게 많이 맞춰주죠. 그렇죠. 많이 맞춰주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거예요. 이혼을 안 하고 오래 사시는 잘 사는 부분은.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자, 근데 A는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너무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 너무 이기적이다. 나는 좀 이기적인 게 좀 강한 것 같아.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기적이고 본인 성향이니까. 근데 그런 분은 그러니까 혼자 사시란 말이에요. 왜냐 결혼 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는 근데 내연남은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오래 못 가겠죠. 그거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뭔가요? 9. 본처 본 남편은 상대방과 사별하면 진심으로 슬퍼한다. 네. A는 파트너가 사망하면 은근히 기뻐하고 상대방이 돈만 챙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잖아요. 홍의사 하여튼 이게 신뢰되는 질문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별을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와.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20년, 30년간 쌓았던 추억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반을 이제 사별하면 가지고 떠나는 거니까 그렇죠. 슬플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프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도 있더라고요. 배우자의 슬픔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다. 그래서 이제 몸도 아프고 얼마나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큰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애인사이다. 70대 엄청난 재력가를 만났어. 30대 젊은 여성이 같이 돈코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딴 사람 차례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자기 세상이 온 거죠. 자기 세상에서 그냥 그 노인네 죽었네 이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사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슬퍼하는 경우도 있겠죠. 정이 쌓였으면 그래도 마음 아프다. 그 마음 아픈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슬퍼하겠죠. 그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 만나든지 그게 애인 내연남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돈 어디 있나 돈 숨겨놓는 거 있나 돈을 이제 찾으려 현안이 되겠죠. 실제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을 했었거든요. 이 내연녀인데 엄청난 재력가랑 이제 같이 살았어요. 동거를 했는데 이제 돈도 많이 받았는데 남자가 죽으니까 돈 더 달라고 막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완전 적반하장인 거죠. 얼마나 본처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인 거예요. 내연녀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뭔가요? 7. 본처 본남편은 과거의 추억, 미래 장기적인 동반적인 꿈, 그렇죠. 동행을 중시한다. A는 상대방과의 동반적인 목표, 꿈은 경시하고 현재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한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얼마나 사업이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데 저희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요즘 회사 굉장히 힘들어요. 다 고생하는데 자 그래도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요? 희망. 희망이 있죠.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내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니까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우리 인간은 꿈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A는 꿈이 있어요? 둘 사이에? 없죠. 뭐만 있어요? 현재의 욕구, 현재의 만족. 현실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뜯어낼까? 그 현재만 있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 있어요? 미래 없어요. 그 얼마나 슬픈 겁니까?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옆에 있었던 가족, 옆에 있었던 조강지처, 그다음 믿음직한 남편. 그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의 평생의 동반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